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문제풀이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슈거블룸 그러면 설탕블룸이죠?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슈거블룸은 습도가 낮고 건조한 곳에 보관했다. 슈거블룸은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할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죠. 그리고 팻블룸은 지방블룸은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음 중 지방의 기능이 아닌 것은 산과 염기의 균형이죠. 산과 염기의 균형은 무기질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조리에서 열의 영양을 가장 많이 받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괴혈병을 유발하는 영양소는 비타민 C죠. 여러분들이 이제 ADEK는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은 B의 모든 것 비타민 C. 그런데 비타민 C는 열과 빛, 물과 산소 등에 쉽게 파괴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반죽 방법은 처음에 유지와 설탕, 소금을 넣고 믹싱해서 크리마를 시킵니다. 달걀을 서서히 투입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도록 한 후 채로 친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건조 재료를 가볍게 균일하게 한다. 자, 크리마 그러면 크림법이죠. 네. 다음 중 어떤 무기질이 결핍되면 근육의 경련, 얼굴 경련이 일어나는가? 마그네슘이죠. 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잘 때도 그럴 때도 수면이 질 저하됐을 때도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름이 22cm, 높이 8cm인 원형편의 용적은 펜의 용적은 반지름 곱하기 높이 곱하기 파이, 그래서 11 곱하기 11 곱하기 8cm 곱하기 파이 해서 96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나온 것입니다. 열풍을 강제 순환시키면서 굽는 타입으로 굽기에 편차가 극히 적은 오븐은 컨벡션 오븐이죠. 데코 오븐은 입구와 출구가 같은 오븐, 터널 오븐은 입구와 출구가 다르게 나가는 오븐이고, 로터리 레크 오븐은 레크를 우리 식힐 때도 쓰기도 하지만 발효할 때도 쓰는 건데요. 발효할 때 쓰는 레크, 그게 오븐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 전문점의 세 분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입니다.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관계되는 원인 물질과 균은 우리가 히스타민, 모르가니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에 상주하는 모르가니균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을 생성합니다. 다음 중 제빵 생산 관리에서 1차 관리 3대 요소가 아닌 것. 1차는 사람, 재료, 자금, 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2차 관리에 들어갑니다. 2차 관리에는 방법, 시간, 기계, 시장 이렇습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식품적개법은 6시간이고요.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은 4시간입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업은 8시간이고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은 6시간입니다. 세균성 식중독 중 일반적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식중독은 보툴리누스균은 치사율이 70%나 됩니다. 독소 이름은 뉴로톡신, 병 통조림에 의해서 발병하죠.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은 감염형 식중독, 포도상 규균은 엔테르톡신. 기억하시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디프테리아죠. 디프테리아, 백일해, 풍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폴리오, B형 간염, 일본 내염 그런 것들이고요. 신종 인플루엔자는 4군에 들어가고요. A형 간염은 1군에 들어갑니다.
패스트도 4군에 들어갑니다. 예방접종의 감염병 관리상 갖는 의미는 감수성 숙주의 관리. 감수성 숙주라는 것은 감염된 환자가 아닌 감염 위험성을 가진 환자입니다. 제과제빵 공장의 입지 조건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주변 및 경작지 유무와 상관없이 양질의 물을 우리가 상수도 시설, 그 다음에 인원수급 용이, 폐수처리 시설 이런 것들은 양질의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또 환경 및 주위가 깨끗한 곳이고 폐수 및 폐기물 처리에 편한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경작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유 중 제품의 껍질색을 개선시켜주는 성분은 유당이죠. 다음 중 달걀의 기능으로 잘못된 것은 보존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 보존성을 더 좋게 하기도 하고요. 기포성, 달걀의 기능은 기포성, 그 다음에 열응고성, 유화제, 계란 노른자에 레시틴이 들어있죠. 영양성, 보존성, 강화, 그리고 영양 증대, 구조 형성, 팽창, 수분 공급 등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가 아닌 것은 질소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단백질에 들어가죠.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필수 아미노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알라닌은 아니죠.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 합성이 불가능해서 음식물에서 섭취해야 하고 이소류신, 트레오닌, 발린, 트립토판, 아이소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이런 것들입니다. 유지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소성이라는 것은 고체에 힘을 주면 유동체와 같은 성질을 띠고 가했던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도 변형시킨 모양이 그대로 남는 성질로서 특히 페스츄리 만들 때 우리가 파이 만들 때 가소성이 뛰어난 마가린을 사용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펀지 반죽법으로 반죽을 할 때 스펀지 반죽 온도로 적당한 것은 스펀지 반죽 온도 그러면 우리 2번 치는 거 스펀지 도우법 해서 스펀지 먼저 치는 것이 24도 도우 반죽법, 본 반죽법은 27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운드 케이크의 배합률 조정에 관한 사항 중 밀가루, 설탕을 일정하게 하고 유화 쇼트닝을 증가하였을 때 조치 중 틀린 것은 베이킹 파우더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유화 쇼트닝, 유지는 반죽 내 공기 포집 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젤리롤 케이크를 만들 때, 말 때 겉면이 터지는 경우 조치사항이 아닌 것, 너무 많이 부풀어서도 터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온에서 너무 식혀서 마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냉각시켜서 말면 윗면이 터질 수 있습니다. 거푸면 쿠키로 전란을 사용하는 쿠키의 종류는 스펀지 쿠키죠. 그래서 거푸면 쿠키 그러면 보통 계란으로 해서 핑거 쿠키가 스펀지 쿠키에 들어가고요. 스낵 쿠키, 드롭 쿠키, 쇼트브레드 쿠키는 우리 반죽형 쿠키죠. 반죽형 쿠키 중에서 가장 수분이 많은 쿠키 그러면 드롭 쿠키죠. 그래서 스낵 쿠키, 쇼트브레드 쿠키는 밀어 펴는 쿠키입니다. 겨울철에 굳어버린 버터에 버터 크림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첨가물은 식용유죠. 그래서 농도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는 버터크림에 액체 수지를 갖고 있는 식용유를 넣고 조절합니다. 파이를 냉장고에 휴지시키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반죽을 경화 및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닙니다. 다음 중 발병 시 전염성이 가장 낮은 것은
납중독이죠. 납중독은 우리가 계속 중금속에서 나온 유해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으로서 전염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펜오일의 조건이 아닌 것은 펜오일은 발연점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높다라는 것은 새기름을 이제 쓴다라는 거고요. 펜오일은 발연점이 210도 이상 높은 것을 사용하고요. 새 기름을 말합니다. 계란 흰자가 360g 필요하다고 할 때 전란 60g짜리 계란은 몇 개 정도 필요한가? 남백의 함량은 60%이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껍질은 10%, 흰자는 60%, 노른자는 30% 이래서 360g을 60%. 네. 그래서 나누기 0.6은 600 나누기 60g이거든요. 그래서 1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네, 흰자가 60%이기 때문에 0.6을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 360g 나누기 0.6 해서 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우유를 pH 4.6으로 유지했을 때 응고되는 단백질은 카제인이죠. 여러분들이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응고시키기 위해서 응고 효소인 레닌을 이용하는 법과 pH 6.6을 또 pH 4.6으로 내려서 응고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밀빵 제조 시 호밀을 사용하는 이유 및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호밀 가루는 우리가 탄력성과 신장성이 나쁘기 때문에 밀가루와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조력이 약화되어서 그렇습니다. 향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양질의 빵 속을 만들기 위한 아밀로그래프의 범위는 400에서 600 BU가 적당합니다. 녹말의 물에 의한 팽윤, 가열에 의한 호화, 파괴되는 상태, 점도의 차이 및 노화 등 현탄액의 특정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양질의 빵 속을 만들기 위한 아밀로그래프 수치의 범위입니다. 반죽의 무게를 구하는 식은 반죽의 무게는 틀 부피 나누기 비용적입니다.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언더베이킹은 저는 저, 고, 단 이렇게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저율 배합일 때 사용한다. 저고단 이렇게 외워두셨으면 4번을 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중조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이건 역시 굉장히 많이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기호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탄산수소 나트륨과 산성제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기포를 만들어서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자, 글리세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글리세린은 지방의 가수분해로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의 가수분해로 얻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효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한다. 찌마제는 과당과 포도당을 분해해서 CO2와 알코올을 생성합니다. 해수세균의 일종으로 식염농도 3%에서 잘 생육하며 어패류를 생식할 경우 중독 발생이 쉬운 균은 장염비브리오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감염형 식중독이고요. 감염형 식중독에는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등이 있고요. 장염비브리오균은 3% 식염 배지에서 발육이 잘 되고 어패류, 해조류 등에 의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보툴리누스균은 뉴로톡신, 병 통조림에 의해서, 웰치균은 엔테로톡신, 살모넬라균은 감염성 식중독이죠. 곰팡이가 생육할 수 있는 최저 수분 활성도는 0.80. 미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저 수분 활성도는
곰팡이가 0.80, 효모가 1.88, 세균이 0.93입니다.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풀이 7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본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